몇 년 전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일하게 되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곳의 공기는 시원하고 맑았다. 나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서지낼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고 밤이 되면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내가 묵게 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주인이 자기 가족의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고 소개했는데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간단한 정리 후 얼른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바람이 부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마치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깜깜했고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소리가 사라진 후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며 숙소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 소리들이 가끔 들리긴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점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어떤 날은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렸고 어떤 날은 집 밖에서 들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소리는 주방 쪽에서 났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히고 나 혼자 주방에 갇히게 되었다. 불현듯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뭔가 이상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때 갑자기 주방 한쪽 구석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이 없는 듯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안개처럼.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그때 주인은 나를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 집에는 오랜 전설이 있어요. 가문에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가족은 이 집에 묶여 있다는 전설이죠. 그 소리는 그 가족의 원혼일지도 몰라요. 나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차를 몰며 뒤를 돌아본다. 한옥이 주는 그때의 싸늘한 기운은 아직도 가끔씩 기억 속에서 아른거린다. 그 마을에 무언가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떠돌아다니며 그중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오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구도 많지 않아 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그곳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학생들은 순수하고 예의 바르며 교직원들은 친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학교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건물 구본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그곳에 대해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구본관의 3층 화장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몇몇 학생들과 가까워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선생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본관 3층 화장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요. 그 학생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그 원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일 이후로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구본관 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가끔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그 화장실 거울에 낯선 여자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미신이나 귀신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았기에 그냥 소문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수업 준비를
하던 나는 구 본관에 대한 소문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미 집에 간 시간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구 본관으로 향했다. 구 본관은 정말 낡고 어두웠다. 걸어다니는 내내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3층에 올라서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화장실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거울을 마주 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울은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여러 명의 장난으로 여기저기 낙서가 가득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울에서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거울에 비췄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창백한 얼굴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들리지 않았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깜빡거렸다. 다시 거울을 봤을 때 그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두려움에 휩싸여 나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학교를 뛰쳐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구 본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소녀는 지금도 누군가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여러분이 낡은 건물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런 곳에는 언제나 조심히 경외심을 가지고 다니길 바란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늦은 밤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이사를 갔다. 빌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상태였고 나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기대가 컸다. 이사 첫날 나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피곤함이 밀려와 어느새 잠에 들고 말았다. 깊은 잠에 빠져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들리는 말이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함에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시작했다. 주변에 인사도 하고 식료품도 사러 나가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같은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야 해. 너도 빨리 떠나. 불안한 마음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빌라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겁에 질려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겨우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며칠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고 점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걱정이 커져 동네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빌라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이 빌라에서 몇 년 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전 세입자가 여기서 불행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모두 켜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새벽 1시가 지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왜 아직도 있어? 나가야 해.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갑작스럽게 결심했다. 그 즉시 짐을 챙기고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빌라를 나섰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나는 빌라를 떠나 새벽의 차가운 거리 위로 나왔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피곤한 몸이었지만 빌라에서 벗어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나는 다른 곳에 있는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그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 빌라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한다. 무엇이든 그곳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인적이 드문 산길 근처의 오래된 폐가는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불길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한때 부유한 가문의 저택이었으나 그 집안의 불행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결국 폐가가 된 이후로 이곳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가까운 등산로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폐가에 대한 소문도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폐가에 관한 소문은 다양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수십 년 전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노부인이 종종 이곳을 거닐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하얀 여인이라고 부르던 인물로 늘 하얀색 옷을 입고 손에는 항상 낡은 등잔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당시 지역 주민들 앞에 나타나서는 내 아이를 찾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고 전해진다. 그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친구들과 나는 어느 날 밤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들고 그 폐가로 향하는 어두운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은 더욱 조용해졌고 우리의 발소리조차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숲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어쩐지 주변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잎들이 부대끼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드디어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낡고 부서진 대문을 열고 안뜰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했던 것처럼 어둡고 음침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낡은 가구들은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우리는 뚜렷한 인기척을 느꼈다. 미치도록 무서웠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방 안쪽에서 내 아이를 찾고 있어요? 하는 아련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듯 거기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그 소리는 일부분은 슬프고 절박한 그 노부인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다. 급히 정신을 차린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며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안뜰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왔다. 덤불을 헤치며 달리는 동안 뒤에서 멀어져 가는 폐가에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보였다. 우리 모두는 죽어라 뛰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하얀 여인이 여전히 그곳을 헤매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등산로를 지날 때마다 저 멀리 폐가를 스쳐보게 되면 아직도 창문 너머 희미한 등불이 아른거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그 주변을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괴담 중에서도 이 노부인의 이야기는 가장 많이 회자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찾던 아이가 누구이며 왜 그녀가 아직도 그곳 헤머물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미스터리는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많은 이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폐가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소를 기피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고 우리 세대는 물론 이후의 세대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다.